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는 조금 이따 드리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 바쁘니까 빠르게 본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 얇은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 있고 이게 접니다. 교재 프린트물은 컬러가 아니니까 이쪽을 봐주시면 좀 더 좋고요. 1번을 보시면 숫자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8661 그리고 10450. 이거 작년도 고등학교 중퇴다수입니다. 그 중에서 고1 중퇴다수는 1만 450명이었었고 실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들도 중퇴하시고 대학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저는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나왔고 제가 고등학생 때도 물론 자사고를 나왔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퇴를 희망을 했었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요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과 비서울 지역은 그 정보의 불균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능을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훌륭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쪽,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강남 대치, 그리고 2등이 경기권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이 됐고, 세 번째가 서초, 네 번째가 송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정보 불균등은 이제 뭐 유튜브든 뭐든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 정보를 가장 잘 공유받고 올바른 정보를 받는 쪽이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이러한 선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도달한 결론이 고등학교 중퇴일까?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9등급제에서 이제 현행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등급 구분을 완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게 이제 그 5등급제의 목적, 피상적 목적이죠. 현실은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건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1등급 학생인 경우는 기존에는 4%의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2.5배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죠. 두 번째, 0%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10%까지를 동일 선상으로 두고 각 학생들의 실제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라는 것의 가치 자체가 이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보셨을 때, 그래, 그러면 1등급이 아닌 케이스는, 자, 2등급 같은 경우는 상위 34%까지가 2등급이고 3등급은 상위 66%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기존 9등급제에서 요 66%는 6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써서 앉아 계시는 이유가 페이퍼에 내신 1등급, 내신 우리 학교 보인고등학교에서 1등, 2등, 3등 이 등수를 남기려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 가려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5등급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은 누구고, 이 5등급제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전교 1등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10%랑 똑같은 성적이니까. 2등급제에서 상위 34% 이하 학생이 가장 이득을 볼 겁니다. 즉, 각 집단에서 가장 하방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각 집단에서 가장 상방에 있는 학생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교 1등이랑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면 10등이니까 전교 1등이랑 전교 10등이랑 그렇게까지 실력 차이가 날까요? 실력 차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정말 다 훌륭한 학생들이 공부를 집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누구는 전교 1등이고 전교 10등이라면
그러면 전교 1등은 내신에 집중을 했을 것이고 전교 10등은 내신에 쓸 재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상대적으로 전교 1등 내신인 학생보다 수능 쪽에 더 집중을 했겠죠. 대학은 두 번째 케이스의 학생이 더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수능의 그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이 방향성이 역설적으로 수능의 중요성을 가장 증가시킨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투스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학, 에듀 이런 데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내신 전교 1등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이제 그걸로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입시제도가 바뀌는데 현재 이 교육과정은 앞으로 7년 동안 갈 겁니다. 지금부터 영어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성적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본인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간을 재놓고 수능을 풀어보시면 돼요. 수능을 풀어왔을 때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때 영어 공부하면 안 되죠. 그때는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는 원점수 90점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재화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고2 여름방학까지 영어 과목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수학이죠.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국어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과목은 과탐이거든요. 네 번째 중요한 과목은 안타깝게도 영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수익이 좀 줄어져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선생님, 영어가 가장 덜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그때 가서 영어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학생들이 좀 물어보는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과목에 투자해야 됩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수학에 집중해야 되고, 영어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영어 좋잖아요. 90점만 딱 받으면 1등급인데 100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2점짜리, 3점짜리 3개 틀리면 다 괜찮고, 애초에 그냥 세 문제를 안 풀고 시험을 봐도 괜찮다라는 건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과목에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생 걸고 도박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영어 끝내놓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영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만 풀어주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생각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국어, 수학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영어를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3 시기에는 이렇게 영어 모의고사 1회 하고 나머지는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중퇴시키라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정말 다행히도 보인고등학교가 지금 입결이 굉장히 좋죠. 이유가 보인고등학교가 아주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답습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신인데 단어만 바꾼 수능이랑 똑같이 출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인고등학교는 영어 내신 때는 오케이, 컨텐츠는 내신 거 공부하면 되는데 비내신 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그냥 수능 공부해도 내신에 도움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학 기간에는 이제 수능 공부하셔야 되고, 자, 고2 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경쟁자들보다 1분이라도 빨리 수능에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보인고는 중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중퇴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영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녹음만, 음성만 빼면 되니까 23살 때 오르비 대학생 저자에서 모집해가지고 교재 썼고 출판했고 교보문고에 출판했고 영어 매출 전 3위 했었고, 23살 때 이투스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1기 강사 및 멘토로 활동을 했고, 하나는 제 저서들이고 요것들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막 동네에 굴러다니는 개벽다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거 제가 21살, 22살 때부터 강의 시작했거든요. 요게 강사들끼리는 성골, 진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딱
제가 30대 이제 중반 후반 이렇게 넘었거든요. 저희 때는 강사라는 직업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까지 다 해보고 마지막까지 다 해봤다가 안 되면 오는 게 강사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직업을 애초에 그냥 장래 희망을 안에 적고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저는 육두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그래 네가 그러면 수능 강사라는 거 알겠는데 수능 뭐 가르치는 건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자 수능 독해란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결 과제는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행위가 이해인지를 대부분이 모릅니다. 자 보실게요. 비판. 이 비판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라는 걸 학생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좋은 단어라는 것만 알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판이라는 단어는 criticism 혹은 criticize를 쓰는데 요건 학생들 외우고 있죠. 죽어라 단어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판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비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 영어 문제를 풀 땐 비판적이다 혹은 비판적인이란 단어는 논리적인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볼 때 critical reasonable, 즉 비판적인, 타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객관적인이 다 같은 말이고 그 반대 뜻으로 충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게 나쁜 단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건 너무 쉬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거는 비판적인 건 논리적인 거니까 논리적인 건 합리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고 이렇게 수능 시험장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능 시험장은 이 과정 전부 다 뛰어넘고 결론들만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요것들을 가르치는 게 독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 뭐 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국 단위 2등은 작년도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아마 가장 잘 가르칠 겁니다. 앞으로는 후배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더 수능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자신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독해를 공부할 때 독해 수업이야 라고 들어갔는데 주어 동사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까지는 주어 동사만 공부했었어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주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독해를 공부하셔야 정말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성적 오르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이번에 요 3개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하는데 제가 지금 수업을 지금 하다가 왔습니다. 보인고등학교고 전국 단위에서 가장 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데 근데 여전히 주어랑 동사를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어랑 동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독해를 공부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신텍스, 그러니까 영어 기초 어법입니다.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할 겁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미만,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단어의 뜻을 단순하게 나열해가지고 뜻을 어느 정도 때려 맞추고 점수가 잘 나와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거든요. 요거는 아마 학생들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지금 잘 나오더라도 문장 단위에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게 요거니까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독해 기본 개념 완성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쓰여있는 언어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요것들만 보면 돼.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를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독해 심화 완성인데, 이 심화 완성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 정말 전국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봤을 때 정답률이
30%때 나오는 그 문항들만 전부 다 모아서 학생들을 해설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칠 거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빠졌으면 잘못된 순서야 혹은 잘못된 논리로 이어진 거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학생들이 요걸 듣거든요. 근데 그 군중심이라고 하죠. 남들이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요걸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여름방학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온 기회입니다. 기회는 제가 많이 놓쳐봐서 알잖아요. 많이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수능 혹은 평가원 기준으로 시간 재놓고 딱 시험을 본다는 느낌에서 원점수 기준 90점 왔다 갔다 할 때만 들어주시고, 그 외에는 스텝 1이나 혹은 스텝 2를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강의 관련해가지고는 학원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나 혹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게 그렇게 연락을 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